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투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갭으로 집을 사는 게 갭 투자일까요? 혹은 갭 투기일까요? 마치 님이라는 글자에 하나만 점을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것처럼 투자와 투기도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3년간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구나가 집 한 채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뒤떨어지고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대출 폭이 제한되면 전세라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일이 많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든 일단 사면 올랐으니까 그걸 투기라고 하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인 줄 알았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투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투자했다가 혼자 망하는 거면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선택한 개인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갭 투자 혹은 갭 투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갭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갭으로 산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망하든 경매 가서 전세금 돌려주고 하든 해야지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광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곳 광명역 인근 새 아파트에서는 특히 작년, 재작년 전세 대란이 났을 때 전세 가격을 최고가에 맞추었던 임대인들이 내년에 2년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수억 원을 다시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 특히 KTX 광명역과 7호선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철산역 인근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 중에 광명시만이 가지고 있는 광명의 지역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서 KTX 광명역 인근 새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어서 임대인, 집주인들이 역전세를 맞고 수억 원씩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TX 광명역 인근 새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플래닛 광명 대시양 아파트는 1500세대의 입주 3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의 36평의 전세 시세는 21년도 말에는 최고 8억에 근접하였으나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 호가의 전세 매물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1년 만에 전세가 3억 2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전세 분위기가 안 좋다는 가정하에 작년 말 8월에 전세 마쳤던 집주인은 3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3억 마련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지요. 광명 대시양 아파트 바로 옆에 광명역 서미플레이스는 역전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아파트는 총 1430세대의 5년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26평과 36평 모두 최고 3억 정도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26평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최고 7억 수준에서 전세 시세가 형성되었지만 올해 11월에는 최저 3억 5천만 원의 전세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세가 반토막 난 것입니다. 내년에도 전세 분위기가 안 좋다면 마찬가지로 작년 말 7억 원의 전세 마쳤던 집주인은 앞으로 1년 안에 3억 5천만 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36평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광명 대시양 아파트 36평은 작년 말에 최고 8억 근처에서 전세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 3억 8천만 원에서도 거래가 있을 만큼 전세 시세가 4억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KTX 광명역 인근의 매매, 전세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을까요? 사실 KTX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은 KTX역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KTX 광명역 일대를 개발할 때 구상된 지적 편집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KTX 광명역 개발 사업은 사실 갑자기 뜬금없는 곳에 KTX 광명역을 만들고 일대에 아파트와 쇼핑 상권 그리고 의료시설을 집어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던, 한마디로 수요가 없던 땅에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내니 당연히 하락장에서 입지 가치가 흔들리면서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광명역, 광명이라 하면 지금의 7호선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이 있는 광명동과 철산동, 그리고 넓게는 하안동까지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광명동과 철산동, 하안동은 물론 오래된 동네입니다. 오래된 주택과 빌라, 그리고 지은 지 30년이 넘고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설은 낡아 있고 요즘처럼 인테리어 깨끗한 그런 최신 상권은 아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학군도 형성되고 상권도 형성되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부터 마을버스까지 교통망도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광명동과 철산동 그리고 하안동입니다. 그런데 이곳 광명, 철산, 하안의 분위기마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니 KTX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도 같이 분위기가 연계돼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철산역 인근에 철산주공 8단지, 9단지를 재건축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청약에서 1순위 미분양이 나면서 이곳의 부동산 분위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 20분 되는 정도 거리에 새 아파트가 25평이 8억, 33평이 10억이라면 분양을 받으시겠나요? 아마 7호선 철산역? 근데 철산역 역세권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나 가야 하는데 10억을 주고 산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고개를 갸우뚱하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철산역 자이 아파트는 25평은 0.9대 1로 1순위 미달이 났고 33평은 그래도 2대 1 수준으로 미달은 겨우 면한 분양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25평과 33평 모두 분양가가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는 하지만 최근 중도금 대출 이자도 급격하게 오르면서 5%를 넘어서 7%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낮은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의 최근 가격 동향을 보면 철산역 자이 아파트가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명에 실거래가 찍힌 단지가 거의 없어서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2010년식 하안동 이편한 세상 센트레 밀의 25평은 지난 10월 최고 7억 4천만 원에 33평은 11월에 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식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당시 실거래가보다 1억이나 비싼 가격에 분양한 것이라 크게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 단지와 비교해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광명동에 22년 3월에 입주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아파트의 호가가 24평이 7억 수준, 34평이 9억에서 10억 수준입니다. 24평은 오히려 광명동의 아파트가 1억 넘게 저렴한데 여기는 지금 사면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되지만 철산 자이 아파트는 지어질 동안 들어가서 살 집도 구해야 하고 그동안 내는 이자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분양가가 절대 싼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KTX 광명역 일대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 흐름, 매매 가격 흐름과 철산역 자이 아파트의 미분양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최근 부동산 분위기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과 일직동의 특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광명이라 함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을 이르는 말이었고 KTX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은 아무도 살지 않던 땅을 깎아서 만든 수요를 억지로 만든 동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폭발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와는 다르게 수요를 억지로 끌어와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일직동은 동네가 더욱더 섬과 같은 느낌이며 하락장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도시이긴 하지만 신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며, 사실 일직동은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학군도 부족하고 교통도 빈약하며 상권도 이케아와 롯데몰 딱 두 개 있습니다. 이케아랑 롯데몰이 있다고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다 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지요. 물론 KTX 광명역에 이제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경강선도 들어오지만 그것은 미래의 호재일 뿐 당장의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도시 인프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생긴 학군, 상권, 교통 등이 쌓여 있는, 물론 오래되고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용 가능한 도시 인프라가 축적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의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터지다 보니 일직동도 그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산역 인근에 분양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면서 이곳 일대의 부동산 분위기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좋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영원한 상승이 없듯 영원한 하락도 없고 긴 시간으로 볼 때 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모두 현실화된다면 광명 일대는 지금과는 또 다른 입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분위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돈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현장의 부동산 특징을 분석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